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지금 이란 테헤란의 밤거리가 아주 제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성을 검은 감옥 속에 가두었던 그 답답한 히잡이요. 지금 길바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그 히잡을 태운 불꽃으로 여인들이 당당하게 담배를 피워 물고 있다는 겁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드러난 그녀들의 얼굴을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저 미모를 왜 그동안 가리고 살았냐? 이건 종교가 아니라 인류사적 손실이다라며 찬사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베일을 벗은 이란 여성들의 모습은요, 자유를 향한 갈망만큼이나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끈한 해방 뒤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카락 한 가닥만 삐져나와도 도덕경찰한테 끌려가서 태형을 맞거나 목숨을 걸어야 했던 곳이 바로 이란이잖아요. 2022년 고작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꽃다운 아이의 세상을 떠난 마흐사 아미니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시작된 분노가 켜켜이 쌓여서 결국 2026년 오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정권이 실탄을 쏘고 540명이 넘는 청년들이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는 그 지옥 같은 공포. 정치 속에서도 그녀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역대급 반전이 터집니다. 공포 정치의 끝판왕이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이란은 슬픔이 아니라 광란의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버렸는데요. 미국의 정교한 압박과 내부의 처절한 저항이 맞물리면서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던 독재의 성벽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린 거죠. 지금 이란 국민들은 하메네이 사진에 담뱃불을 붙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란은 유례없는 경제적 빅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녀들이 히잡을 벗어던지는 그 가벼운 몸짓 하나하나가 사실은 8,800만 명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두고 있던 댐의 수문을 박살내는 첫 번째 망치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이건 아마 뉴스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을 겁니다. 방금까지 광장에서 히잡을 태우며 자유를 외치던 그 여인들의 손에 들린 담배 한 개비가 사실은 이란 경제의 파산을 알리는 잔혹한 지표라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지금 테헤란 거리에 쏟아져 나온 인파는 단순히 민주화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먹을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없을 정도로 화폐 가치가 종이 쪼쪼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날것의 숫자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란 리아라 환율은요, 공식 환율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2026년 들어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핵심 정유시설인 아바단 정유소가 가동을 멈추자마자 리아라 가치는 하루 만에 30%가 증발했습니다. 시장에선 1달러를 바꾸려면 리아라 뭉치를 가방으로 들고 가야 할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란 중앙은행이 발표한 공식 물가 상승률은 이미 50%를 넘어섰지만 현지 체감 물가는 100%를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거리로 나선 진짜 이유, 그 숫자의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이란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이란의 대조의 여성 실업률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공포정치와 경제제재라는 이중고 속에서 미래를 거세당한 그녀들에게 히잡은 단순한 종교적 의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억압하는 족쇄였던 겁니다. 결국 하메네이의 사망설과 함께 터져나온 이 분노는 억눌렸던 8,800만 명의 생존 본능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혼란의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 인프라가 초토화된 지금 역설적으로 재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포스트 하메네이 시대의 이란 재건 비용을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숫자의 재건 사업을 누가 선점하느냐? 그게 바로 지금 테헤란의 피비린내 나는 연기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현재 이란 내부에 묶여있던 한국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와 동결자산 70억 달러의 향방이 이 재건 시장의 핵심 열쇠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란은 주적이라며 나를 세웠던 우리 정부가 왜 최근 들어 물밑에서 이란 신정부 세력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에너지 안보 카드를 만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돈의 냄새가 진동하는 국제정치의 뒷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전쟁 중인데도 시장이 북적이고 돈이 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시죠? 폭격 맞고 제재당하는데 무슨 호황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란의 무서운 생존 본능을 간과하신 겁니다. 이란은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의 왕따로 살면서 웬만한 매에는 맷집이 생길 대로 생긴 저항경제의 끝판왕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미국이 달러 결제망을 꽉 틀어지고 숨통을 조여도 이란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 달러가 없으면 물물 교환을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거든요. 지금 테헤란의 거대 바자르에서는요, 이란산 원유를 배에 실어 보내고 그 대가로 중국의 철강과 인도의 쌀을 받아오는 이른바 바터 무역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국가 기관망이 흔들려도
수백 개로 잘게 쪼개놓은 소형 발전소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형 경제 시스템 덕분에 이란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터집니다. 이렇게 좀비처럼 버티던 이란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갑자기 대한민국을 향해 뜨거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란은 주적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교 단절 직전까지 갔던 그 얼음장 같던 관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기업들 70억 달러,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원유 대금을 못 받아서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새로운 실권자들이요, 이 동보다리를 먼저 풀겠다고 제안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아, 예전의 앙금은 잊자. 대신 너희의 그 미친 기술력으로 우리 무너진 인프라 좀 세워줘. 그 대가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값에, 그리고 가장 먼저 너희 배에 원유를 가득 채워줄게.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낡은 뚝배기를 깨버린 그 자리에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깃발이 꽂힌 거대한 틈새가 벌어진 겁니다. 특히 히잡을 벗어던진 여인들이 두바이를 거쳐 미수된 한국산 립스틱을 쓰면서 역시 한국계 최고야라고 외치는 이 문화적 팬덤이 이제는 국가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으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중동 건설 붐이 우리 아버지 세대의 눈물과 땀이었다면 2026년 이란의 재건은 우리 세대의 계좌를 떡상시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산 저질 제품에 신물이 난 이란인들이 왜 그토록 삼성과 LG 그리고 한국의 플랜트 기술에 목을 매는지 그 설계자의 의중을 파헤쳐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머리 싸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서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왜 한편으로는 한국 같은 동맹국이 이란 재건 시장에 발을 들이는 걸 묵인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글로벌 설계자들이 그리는 거대한 체스판의 핵심 전략인데요. 미국의 진짜 목적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다루기 힘든 미친 개 같던 하메네이 정권을 갈아치우고 유가를 통제할 수 있는 말 잘 듣는 주유소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전 세계 물가를 잡으려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는 내려와야 하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카드로 버티고 있잖아요. 이때 미국이 꺼내든 조커가 바로 이란의 원유입니다. 독재자는 제거하되 기름은 뽑아낸다. 이 잔혹한 설계 아래서 이란의 저항 경제가 버티고 있던 국산화 80%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서방의 표준,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시스템을 심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왜 하필 중국이 아니라 한국일까요? 이란 국민들, 특히 히잡을 벗고 거리로 나온 MZ세대 여성들은요, 지난 수십 년간 제재 속에서 조악한 중국산 쩍퉁 제품에 진저리를 쳐왔습니다. 그녀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요, 단순히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민주화와 자본주의의 정점 그 자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재건을 중국이 다 먹게 내버려 둘 순 없으니 기술력은 압도적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부담 없는 한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게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인 겁니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마코 협상 테이블에서는요, 한국의 동결자산 10조 원을 이란 재건 펀드에 시드머니로 전환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떼었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사실은 이란의 도로를 닦고 발전소를 세우고 한국산 가전제품을 까는 마중물로 쓰이게 된다는 설계입니다. 주적이라 부르며 총부리를 겨누던 사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전력적 파트너로 변신하는 이 기막힌 상황. 과연 이 설계가 우리 지갑에는 어떤 직격탄을 날리게 될까요? 지금 테헤란 거리에서 히잡을 벗어던진 여인들이 K드라마처럼 살고 싶다며 한국산 립스틱을 찾고 새로운 과도 정부가 한국 제발 들어와 달라며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과거 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우리 아버지들이 모래바람 마시며 읽어낸 그 중동 신화가 2026년 이란에서 재현될 판인데 지금 우리 정치권과 일부 대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비판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란은 주적이라며 말 한마디로 관계를 꽁꽁 얼려버린 사이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왔는지 아세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삼성과 LG가 제재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철수한 그 노다지 같은 매장 자리를 지금은 정체불명의 중국산 가전 브랜드들이 80% 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요, 한국 가전의 그 짱짱한 품질을 그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금방 고장나는 중국산을 쓰고 있는 형국인 거죠. 이게 얼마나 뼈아픈 실책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K문화의 화력을 우리만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대장금 시청률이 90%가 넘었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요? 천만에요. 지금 테헤란의 MZ세대들은 텔레그램과 VPN을 써가면서 블랙핑크의 춤을 추고 한국 화장품 사용법을 공유하며 자유의 상징으로 한국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거대한 수요의 폭발입니다. 공식 수출 통계는 0일지 몰라도 두바이를 거쳐 미수되는 한국산 물량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한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미국 눈치 봐야 한다, 리스크가 크다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인 미국이 이미 이란 재건이라는 판을 깔아줬는데도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우리가 무대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꼴이죠. 이란이 원유 우선권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건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의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란의 절박함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는 마지막 스위스파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우리 자식 세대는 370조 원 규모의 재건 시장이 중국 자본으로 도배되는 걸 구경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 기다릴 겁니까? 이제는 우리도 야성적 투자의 관점에서 이란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란은 공포 정체의 상징인 하메네이가 사라지고 히잡을 벗은 여인들이 주도하는 욕망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 들어보셨죠? 남들이 전쟁이라며 도망갈 때 진짜 부자들은 그 폐허 속에서 재건의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미 발빠른 자산가들은요, 이란의 리알화 반등 가능성에 베팅하거나 중동 재건 관련 인프라 주식들을 야금야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 묶여있던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의 동결 자산이 해제되는 순간 그 돈은 고스란히 우리 건설사와 가전업체의 매출로 꽂힐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거든요. 생존의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란 재건의 핵심인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를 주목하십시오. 공수부로 박살난 전력망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둘째, K뷰티와 소비재의 우회 경로를 선점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식 루트가 뚫리기 전 이미 바닥 민심을 장악한 브랜드가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히잡을 벗고 담배를 피우며 자유를 선언한 그 이란 여인들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단순한 일탈인가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변화인가요? 그녀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는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의 구름입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떨며 계절을 닫을 때 누군가는 그 연기 속에서 황금의 길을 찾아낼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숫자의 이면을 읽으셨나요? 지금까지 돈은 왜 움직이는가? 돈, 왜, 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